예,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시는 멸공TV 구독자 여러분,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혹시 목마르시면 여기 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차 드시면서 방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다양한 곳에서 황교안 대표님을 배웠고 기억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같이 후보로 뛰었던 그래서 현장에서 자주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다른 이야기 이전에 요즘 황교안 대표님 하면 제 주변의 2030들 보수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일단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그 서부지법에서 정말 폭력 행위를 막 벌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안 했는데도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마구잡이로 잡혀간 젊은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무더기로 네. 무더기 무대뽀로 네. 연행된 사람들이 많죠. 그런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이 없는 청년들도 그게 남의 일 같지 않고 내가 저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막막할까 싶은데 그걸 대표님이 나서서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2명 빼고 전부 다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네. 전체 한 1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 2차례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석방되기도 하고 또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59명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된 걸로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결국 구속이 안 되고 일단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엄청나게 정말 많은 것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네. 이제 이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잘못된 뭐랄까 그 법원의 결정, 네. 잘못된 구속 이 결정 때문에 분노해서 네. 이제 나간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이 뭐 폭력을 하라는 폭력부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시위하는 이런 친구들은 시위할 때마다 불법을 저질렀어요. 민노총도 그렇고. 민노총이니 뭐 좌파 쪽은 집회를 하면 할 때마다 제 기억에는 거의 불법을 저질렀어요. 네, 노파는 네. 그러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청년들도 불법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도 나라 무너지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나섰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두에게 무료 변론을 하겠다. 네. 근데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동지들을 이제 찾아서 지금 한 14분인가요? 이런 정도의 변호사들이 다 이제 나눠져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님과 뜻을 함께하는 법조인 분들이 벌써 14분 정도 되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 젊은 시각이라는 이제 80만 유튜버가 이번에 또 구속이 됐는데 예. 제가 참 잘 알고 아끼는 동생인데요. 그 친구가 체포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서 봤는데 아무런 폭력 행위를 안 하고 그냥 구석에 서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만 하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달려들어서 체포하고 영장까지 발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일 때 막 과격하게 한 분들에 대한 책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냥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밀려서 그 안에 들어가고 서 있기만 한 분들도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 수감되는 게 저 흔한 사례인 건가요? 아니 체포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네, 네. 될 수도 있겠지만 구속까지 되는 거는 네. 체포되고 나서 48시간 만에 네, 이제 네.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때에 면밀하게 판단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구속 조치한 것은 과잉 수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청년들에게 이게 한번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이게 또 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이건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무리한 수사권을 남용을 했다. 그다음에 이렇게 된 원인은 사실은 이제 공수처에 있는 겁니다. 네. 공수처가 잘못된 영장 청구를 하니까 이제 법원이 또 결정을 한 거죠. 두 사람 양쪽이 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도 이게 지금 판단해서 구속할 걸 구속해야지 아무가 덜렁덜렁 시끄러웠다고 구속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 재판하면 안 되는 거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지금 막 구속을 무더기로 해버린 셈이잖아요. 그거는 불법인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불법이 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구속된 사람들에게는 네. 전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라. 네. 그랬어요. 체포적부심. 네, 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결국 또 구속될 텐데 그러면서 또 보석 청구를 또 해야 되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이 일을 하는 변호인들에게 네.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빼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영장 발부도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서부지법인데 피해자가 판결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무슨 그 자체도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근데 그걸 또 서부지법에서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죠. 일단 소재지. 네, 네. 지금 이제 소재지가 지검 지청 관리니까 그쪽에서 아마 하게 될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변호사들에게 저도 매일 연락하고 있고 네. 면밀하게 하자.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네, 특히 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무더기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서부지법 사태를 좌파들이 폭동, 폭도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 사태를 계기로 찬물을 끼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이후에 2030 지지율이 더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지 말이에요. 오늘은 최초로 탄핵 기각이 탄핵 인용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뉴스핌에서 예,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자유를 중시하는 2030들이 이 민주당과 좌파 이 법원 경찰 카르텔하에서 뭐 카톡도 검열한다고 하지 이 집회했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잡아가서 구속시키지 이런 것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 제가 답답한 건 국민의힘에도 법조인들 많고 법률 자문의도 있고 한데 왜 이런 일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발을 빼고 이 대표님만 어떻게 보면은 현역 정치인 중에 나서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건지 국민의힘 대표를 하셨으니까 그 당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제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맨 처음 낸 일성이 뭐냐면 네.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네, 네. 얼마나 못 싸우면 그랬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그때 광화문에서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시민 문화회관, 네. 시민문화회관 그 앞에서 이제 했는데 집회하는 그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국민의힘 그 당시에 이제 한국당이죠. 네. 예. 할 때마다 계속 다소 좀 화도 내고 사람도 모으라고 촉구도 하고 이렇게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좌파 민주당 쪽에 적폐가 쌓이고 쌓여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걸 좀 수사 촉구를 하고 싸우자 해도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이슈들을 뽑아보니까 14건이 있더라고요. 네, 네. 14건에 대해서 의원 14명을 세우고 네. 또 그때 이제 제가 법률지원단을 네. 한 300명 정도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한 220 몇 명 이렇게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변호사들을 한 사람에게 다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라고 투쟁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바뀌어지질 않았습니다. 안 돼 있는 거죠. 예, 네. 전혀 제가 볼 때는 싸움은 하지 않고 피하고 네. 비겁한 사람도 많고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했지만 언론이 조금만 비판하고 약간 불리하겠다 싶으면 다 발을 빼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습성이 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근데 이 어려운 국면에서 언론이 온갖 프레임으로 이 서부지법 사태를 왜곡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청년들 돕겠다고 나서주신 데 대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황교안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밑에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선거정의 국민연대 계좌번호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저희가 멸콩 TV 후원받자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은 황교안 대표님과 여러분의 변호사분들이 2030 청년들 변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서부지법 사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에 체포적부심이나 보석 신청 등등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재판이 진행됐을 때 지금 막 좌파들도 그렇고 경찰들도 겁을 줘요. 이거 뭐 최소 징역 3년이다 뭐다 막 하는데 법조인으로서 요 사건들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이제 많이 예를 들어 체포한다. 100명을 체포하면 네. 앞에 통상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7, 8명 네. 이 정도가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이 되고 네. 나머지는 훈방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66명을 아마 구속 청구를 했었을 거예요. 네. 뭐 이건 뭐 과잉 수사죠, 과잉 수사. 그렇죠. 네. 과잉 수사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검찰의 정신도 표적 수사, 과잉 수사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무더기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젊은이들 이렇게 막 무더기로 이렇게 잡아간 것은 청년들을 네. 그렇죠. 뭐 정말 무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고 또 도와주는 거 갖고 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뭐 네. 저는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줄 겁니다. 네, 저도 2030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한 청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서신 데 대해서 황교안 대표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두 발 벗고 나서는 이 기성 정치인 황교안 대표님밖에 없다라는 것. 언론의 온갖 그 프레임과 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구금된 청년들 다 일일이 만나고 면회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제가 만난 사람들은 뭐 10수명인데 네. 이제 체포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혼자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에게 나눠서 같이 보내고, 하자. 네. 그래서 나눠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 대부분 다 접견을 했고 또 접견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뭐 좀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약간 좀 정체가 좀 수상하죠. 네, 우리가 네. 무슨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 건데. 건데 그 또 한 가지 이제 무료로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도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활이니까 네. 저는 최소한의 지원은 해주자. 네, 이래서 네. 이제 국민들에게 모금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걸 좀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아마 무료 별로 네, 할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구치소나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을 때 막막하고 외로울 텐데 황 대표님이나 도와주시는 변호사분들이 찾아가서 만나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는 네. 영치금이라고 네. 있어요. 영치금이라도 좀 넣어드리도록 네, 그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운동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저 아래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 선거정의 국민연대가 앞장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희 멸콩TV가 이런 좋은 일을 적극 홍보하는 채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십시일반 조금의 마음을 모아서 젊은 청년들 돕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해찬 위원장이 본인 홍보는 거의 안 하시네. 아이 네, 뭐 아주 네. 장해찬 네. 위원장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젊은이로서. 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공세들도 받아서 많이 좀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저도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려움을 참 겪어봤지만 선거하고 막 이러면서 황교안 대표님도 이 당에서 고생하고 기여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어려움 겪으신 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고 이게 싸우고 헌신하고 보수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도 판판이 민주당한테 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바꿔야 예, 됩니다. 정말로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을 어떻게든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키워주는데 우리는 이를테면 울산의 김상욱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턱 날라와서 국회의원 되더니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뭐 대통령이 뭐 보수의 배신자다 막 이런 소리를 보고 있으니까 지지자 당원들이 속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이 탄핵 가결 이후로 보수가 더 뭉치고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제 좀 보수의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동안은 그냥 당했던 분들이 진짜 누가 필요한지 이제 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 중에도 또 가장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2030들이. 네, 네.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당의 체질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청년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자유 우파 우리 국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응원 이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바꿀 게 너무 많아요.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 국면 이후에 이 지지율을 이 만들어준 국민들과 청년들의 그 속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변한다면 청년들 돕기 위해서 앞장선 우리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이 정치적 재평가 이런 것들도 저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믿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가 아는 이제 동생 송규호라는 유튜버가 거기에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친구 대선 때부터 저희 청년본부 와서 허드렛 일도 하고 막 했던 후배인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황 대표님한테 정말 큰 마음에 빚을 진 기분이고 어디서든 제가 제일처럼 홍보할 테니까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과 이 함께하는 변호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